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아, 이, 이거 아닌데. 나 참네. 세팅을 새로 하면서 음, 바뀌었어요. 아이씨,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지금 예,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땐 화면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꼬여서. 자, 아,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12시 36분입니다. 해서 한 20분 정도로 짧게, 짧은 거 아닌데, 짧게 하고, 할게요. 제가 어제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저를 만나면 제가 매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매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들었고, 오늘도 지금 얼른 가서, 제 어머님이 이제 또 가마솥은 아니고 양은솥이죠. 뭐 요즘 가마솥 무거워서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콩을 준비해 두시면 저는 가서 이제 열심히 또 매주를 만들어야죠. 된장 이야기는 또 뭐 나중에 하고. 자, 부동산 이야기. 오늘 경매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냥 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기죠. 뭔가 궁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 배부르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예, 그 독자 수, 구독자 수를 소위 말해 뭐 몇만 명씩 되는 뭐 심지어는 뭐 10만 명이 넘나 부동산 채널에 구독자 수들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또 사이트만 분석해주는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 쭉 봤더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정상적으로 구독자 수가 느는 채널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채널의 다 상위 채널들은 다 인위적으로 그 구독자 수를 올린 채널이에요. 딱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예, 구글 알고리즘상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호구를 잡기 위한 거죠. 부동산 채널이 그 제가 39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것은 뭐 경제 채널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죠. 경제 채널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경매 이야기하고 뭐 땅 이야기하고 매매 이야기하는 채널은 글쎄요. 좀 관심이 가면 뭐 구독을 누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끌어내기 어려운 채널이에요. 이 채널 자체가. 사람들 반응도 되게 보수적이고 일단은 뭐 10대, 20대들이나 아니면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재미 아니면 정치 이야기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될 수가 없죠. 부동산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 없어도 됩니다. 음, 뭐 저도 돈이 없고 제가 지금 부동산 유통혁명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실현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 없이 실질적으로 그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저는 남녀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뭐 스펙도 중요하고 뭐 여자를 꼬시는 스킬도 중요하고 뭐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진정한 인연은 예, 서로가 필요로 해야 돼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서로 매력을 느끼고 서로 같이 하고 싶고 서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야 되는 건데 내가 포장을 많이 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포장을 많이 함으로써 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높일 수 있어요. 성공 확률은 보이게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 더 나간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더 어려워지죠. 예, 가식이 많아질수록. 부동산 채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순수하게, 순수하게, 예, 무조건 노력으로만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자, 아,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그죠? 서울 편입 구상 약발 없나? 김포 아파트 매매가 2주째 하락.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 조명이 어씨 뒤에 크로마키가 세팅이 지금 음, 예, 좀 세팅이 좀 잘못됐어요. 음, 이해를 해주시고 그죠? 서울 편입 이야기, 김포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은 부동산 관련된 이쪽을 좀 띄우고 싶어 하는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은 또 아니면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의 가격에는 오히려 내렸다. 이거 왜 그래? 예전 같았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던 없던 또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또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신이 나서 많이 떠들었을 텐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다들 체감하겠지만 지금 확 다운된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진 더 떨어질까라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죠? 예. 그런 분위기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 끝났다. 주식 투자 해야 된다. 아이고, 그런 애들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시장이 올라야 부동산 시장도 오르고요. 부동산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부동산으로 오고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이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경기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체가 주식이 잘 될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주식에서 돈 벌으면 뭐예요? 땅 산다니까. 건물 사고. 건물 사고 땅 사서 돈이 남으면 뭐예요? 일부는 주식 산다니까. 그 자체가 아니고 돈 흐름 자체가 지금 어렵죠. 어려운 거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의욕. 그죠? 꼭 어떠한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내가 야 이거 막 그러니까 그 흥분 도파민 우리 어떤 꿈을 가지고 어 이게 될 거야. 야 이거 이런 걸 하면 돼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돈이 옆에 있어도 그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돈을 쓰지도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80년대 90년대가 경제적으로 좋았다. 경제적으로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다들 느끼겠지만 왜 우리가 그때 시절을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잖아. 꿈이 있었고 도전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희망과 도전이 빠진 거예요. 의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생각하는 게 연금 생각하고 내가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돈을 최대한 쪼개 써서 노후까지 그죠? 어떻게 먹고 살까? 예. 돈을 새롭게 내가 벌어봐야지라는 어떤 화이팅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있는 돈 가지고 나누기만 하는 거죠. 나누기만. 자, 여기에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겨울에 눈 속에 갇혔어요. 아, 어차피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저 캐나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진짜 봄이 되어야만이 나갈 수 있는 구조대가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최대한 이것을 쪼개 먹고 그죠? 최대한 버텨가지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버틸 것이냐.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야,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예, 일단 신나게 먹고 다 먹었으니까 가서 고음을 잡든, 예? 쥐새끼를 잡든 아니면 구조대를 찾던, 예? 우리 힘내서 나가서, 예? 가서 나무도 해오고, 어? 가, 뭐 우리나라 같으면 고라니죠. 고라니가 흔하니까. 예, 토끼든 잡자. 잡아서, 예? 먹을 수 있는 방법 찾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저 같은 성격은 아무래도 후자겠죠. 제가 해온 성격 자체가. 그런데 사람이 내가 어떤 의욕을 잃었다라고 하면, 그죠? 그냥 요행수만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치 채널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없어요. 운이 좋으면 우리 동네 GTX, ABC, D, E, F 중에 뭐 하나가 나와 걸리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뭐 정부에서 어떤 세금 정책을 바꾸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죠? 운이 좋으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돼요. 운이 좋으면. 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것만 찾고 있고.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이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황은 다 안 좋아요. 나도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좋아. 그죠? 모두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켜서 내가 부동산 쪽에 뭔가 기회를 만들 어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가격 비교나 하고 어디 호재가 있나 하고 찾고, 내가 그 호재를 만들고 주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렇게 한 십몇 년 하면서 겪어보면서 최근에는 그게 얼마짜리가 모르겠어요. 뭐 거의 뭐 백화점 하나 크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부동산은 참, 그러니까 액수와 상관없이 절차라든지 뭐 내용은 똑같아요.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떼고, 가서 세금 내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것이 뭐 100만 원짜리 땅이 됐든 100억짜리 1000억짜리 땅이 됐든 1조짜리 땅이 됐든 절차와 과정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서 어떤 그 수익을 남기고 투자 성공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이즈만 다른 거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절차나 일이 더 쉬워요. 왜? 부대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가니까. 100만 원짜리 땅은 뭐 하기도 귀찮아요. 서류 비용도 안 나와. 예, 그래서 뭐 소송이나 뭐 서류 뭐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거고, 비싼 땅은 뭐그 지금 몇백억짜리인데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지금 이상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지금 많은 지금 매체들이나 뭐 언론들, 그리고 또 부동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가 나름대로 뭐 부동산 호재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참 크죠. 사람들 자체가 안 움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막연하게 뭐 내년에 사야 됩니다, 더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일단 근거 없고 앞뒤 없는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논리를 보면 뭐 툭하면 그래프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많이 참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가격. 거품을 떠나서, 그죠?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자동차 이야기하죠. 자동차인데 이걸 갖다가 한 10만 원에 가져가래. 그런데 폐차비를 한 100만 원 줘. 이게 경유차야? 경유차에 대한 뭐 보조금, 그죠?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한 300만 원 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가져가서 우리가 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근데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데 또 어차피 차를 바꿔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가서 6개월만 보유를 하면 내가 다시 차를 바꿀 때 경유차 보조금을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거는 10만 원에 가져와도 차 상태가 무- 어떠한 상태가 됐든 300만 원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그냥 폐차를 해야 돼. 예, 근데 폐차비는 한 100만 원 나와. 그럼 내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하루 고생하고 100만 원은 벌 수 있어. 예. 자, 이게 절대 가격이에요, 절대 가격. 어차피 이 사람도 폐차해야 된다 생각하고 귀찮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차를 가져와 보니까 차가 잘 굴러가네? 배터리만 갈았더니 차가 생각보다 좋아. 자, 이걸 중고차로 팔 것이냐,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해해서 부품으로 팔 것이냐. 이러면 돈이 뭐 300, 200만 원이 아니라 한 돈 천만 원도 될 수 있네? 이건 그다음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 그죠?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시점, 특히 경매로 접근할 때 시점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싹 다 쳐내고 제일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 그죠? 예. 이 바닥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지금 확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빌라, 연립, 뭐 아파트,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5억 이하짜리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니까 주택으로서 3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다, 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 가격으로 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더 떨어지면 그때 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뭘 합니까? 부양책을 내요. 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들 집 사라고 부양책을 안 내겠다고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그루밍을 시켜서 선거에 많이 써먹었죠. 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올라야 돼요. 예, 그래야만 세금이 들어오고 자기네들 권한이 세지고 이 국가라는 의미가 가장 그 존속에 대한 의미가 국가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예? 심지어는 요즘은 뭐 전쟁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부동산이 영토의 영토. 예? 우리가 영토를 벗어나서 우리 국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영토입니다, 영토. 영토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땅에 대한 투쟁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지. 예, 땅에 대한 어떤 이런 서로 지배권 싸움이 없으면 영역 싸움이 없었으면 과연 인간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고 이동을 했을지 무리는 이루었겠죠. 무리는. 예. 하지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어떤 국가라는 어떤 제도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예. 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조금 의심을 했어요. 예, 의심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확신을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상위 채널들이 다 난 도대체 저 채널에 왜 몇만 명씩 구독을 할까? 뭘 들을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예, 역시나 구라였어요. 예, 뭐 그런 걸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되니까. 어떻게 됐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지들이 구독자가 더 많다고 떠드는 걸 테니까. 예,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하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그뭐 생각 없이 와서 댓글에서 뭐 쌍소리 하는 애들이나 그리고 지가 뭘 안다고 저 떠드는 그런 쓰레기들. 예, 참네. 그죠. 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부동산에 관심 있고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평균치 이상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예, 그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마음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삶 자체가 어떻게 됐든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었던 하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부동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인터넷에 막 떠들고 막 애들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거 좀 다르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쫓아다니고 이런 거는 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우리 경산시, 예, 경산시는 뭐 대구의 옆에 거의 좀 따라지 도시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요 며칠 동안 계속 그 경상도 이야기에 대한 비난을 좀 많이 하는데 음, 한 5분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일단 보게요.
여기까지만 열어놨어요. 빨리 끝내려고. 4억 2,300이었고 2억 9,600이었고 4억 2,500. 그러니까 일차 가격보다 낙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00%를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요. 입찰자도 20명이나 되는. 근데 뭐 많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는 이제 그 2018년도니까 그죠? 3년, 5년, 6년 어, 진지가 얼마 안 되는 나름대로의 이제 저기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있고. 자, 제가 항상 그 채권을 보라고 했잖아요. 채권을 보는데 이제 뭐 뒤에 건 다 날려서 보지 뭐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근저당이 지금 하나은행에서 3억 5천이에요. 거래가액이 3억 4백이었는데 그죠? 거래가액이 3억 4백이었는데 3억 5천 5백을 근저당을 잡아줘요. 이거 뭐야 이거? 예? 대출을 3억을 그냥 뭐 3억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액의 한 90% 이상을 빼준 것 같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그 2018년도니까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그죠? 내 돈 없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할인받아서. 요 이야기 할게요. 이게 분양가를 낮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건설 회사에서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분양이 미분양이 돼도 왜 그러냐면 미분양은 그냥 구매자가 없어서 미분양인 거지 안 팔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의 그 가격을 매긴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시청 여기는 경산은 시청이겠죠. 뭐 서울은 구청이겠고 거기에서 분양 가격을 승인을 받아서 예? 우리가 신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분양을 한 거니까 자 이런 거죠. 계약금만 걸면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로 해줄게. 예, 그죠? 이 당시에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대출을 해줬다? 뭐 근저당만 이만큼 잡혔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은 좀 뭐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할인 분양, 그죠? 공개적으로 할인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보면은 이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앞에서는 계약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 잔금은 예, 회사에서 뭐 대납해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많이 합니다. 의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나름대로 그죠? 예, 차순위 가격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억 9,600 나오니까 야 어떻게 이 아파트가 뭐 이 가격이야 25평 오케이 이건 4억 정도는 가야 돼라고 이제 지역에서 충분히 좀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어, 어느 정도의 이 가격은 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조금 아깝죠? 그죠? 예, 감정가보다 넘어가는 35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스토리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죠? 여기 동네의 시세라든지 실질적으로 쭉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25평이에요. 84m 제곱이고 25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건축비로 했을 때, 자, 평당 1,000만 원을 잡읍시다. 그럼 2억 5,700 정도가 신규로 건축을 했을 때 2억 5,700 정도가 잡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건물 감정가를 3억 3,800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지권을 우리 이제 토지 지분에 대한 것을 8,400만 원을 잡았어요. 8,400만 원 잡았으면은 미터 제곱당 200만 원, 평당 660, 700. 그러면 여기 위치나 뭐 경산이라는 뭐 분위기를 쭉 봤을 때 땅값에 대한 감정가는 크게 거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가격 이하로 여기서 부지를 찾아서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는 어려워요. 예, 어렵고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값인데 건물값이 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플러스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2023년도니까
크게 비싸게 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런 아파트는 추후에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4억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포지션이 별로 없어요. 예, 여기 그 도시 규모라든지 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쭉 감안했을 때 그래서 아파트 값이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오를 포지션도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예, 경산 물론 뭐 경산도 아니 하여튼 경산이 대구의 수성구의 가격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경매가 뭐 진행되고 요즘 뭐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 어쩐다 뭐 백날 해도 그죠? 예, 해도 그 실수요자가 이제 몰려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크게 예, 아파트 값이 아까 거기 같은 경우도 분양된 것보다는 좀 오른 거죠. 예, 올랐는데 2018년도잖아요. 분양된 게. 지금 2023년도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건축비에서 한 1.5배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얘가 2000년도 물건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 크게 문제는 없다. 예, 참 유동화 전문 회사 예, 9억 8천이죠. 예, 9억 8천이고 사순위가 9억 1699. 아, 예. 자, 나오자마자 그죠? 용인시계 나오자마자 다가구가 낙찰이 됐어요. 9억 8천이에요. 감정가보다 올라갔어요. 야, 이거 뭐 근데 이제 한번 경매 취하가 있었죠? 이것도 한번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2년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합계가 6억 5,700입니다. 6억 5,700인데 과연 이게 투자성이 있는가? 대개 보면 이런 물건은 투자성이 좀 없죠. 그리고 감정가가 2024경 72388을 원용함.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감정가를 그대로. 그러니까 경매에 넣었던 사람이 다시 넣었나요? 쭉 PK 되어 있고 근저당이 3억 2,400, 하나은행 2억 5,200. 그래서 여기서 4억 5천이 근저당이 있어요. 있고 임대차 보증금이 있어요. 이거 보기 재미없죠? 저도 이거를 참 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무슨 뭐 우리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되지만 이렇게 중계하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뭐 권리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뭐. 자, 건물 면적이 126평입니다. 126평이고 9억이고 자, 땅은 61이고 뭐 위치는 뭐 좋겠죠. 그냥 우리 이제 빌라촌 있는 되어 있는 그런 거고 감정가를 봤을 때 건물값은 3억 6천, 땅값은 4억 8천. 다만 이제 야, 이게 지금 수익률이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5천, 9천, 7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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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 7,500, 6,500, 9천, 6천. 그러면 월세로 나올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 이거를 이제 다 내가 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월세를 받는다? 아니면 세입자를 다시 구한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죠? 세 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싸니까, 한 것 같아요. 크게 뭐, 의미 있는 물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뭐 이런 지역이 향후에 뭐 바뀌거나 크게 뭐 집값이 오르거나 좋아지는 형태는 아니니까 여기가 어 그죠? 그게 좋아질 게 없는 동네인데 그냥 월세 받고 예, 저기 하려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많아서 방학간식 주려고 그러나요? 예. 아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살아요.
예, 다 자녀들 데리고 한 칸씩 줘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분 상황에 맞게는.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뭐 평당 1,000만 원 봅시다. 예, 평당 1,000만 원 보면 12억 6천 건물값. 예, 그죠? 물론 뭐 이런 빌라 짓는데 이런 다가구 짓는데 뭐 평당 1,000만 원이 들겠냐라고 하겠지만 막상 접으면 1,000만 원 들어요. 예, 뭐 다른 거 특이사항 없는데 9억 8천이 최고가라니. 참, 별로 재미없네. 예, 재미없고 어, 그죠? 예, 다 뭐 필요하니까 샀겠죠. 에이, 참.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자꾸 그 풍락론 쪽만 보면 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도 뭐 망했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예, 대부분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극소수 일부 사람들만 뭐 이렇게 부동산 값이 안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멘붕이 오고 뭐 망하고 경매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야, 씨, 돈 있는 새끼들 땅 있고 부자라고 하더니 다 저지랄 망하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말똥 꼬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있어요. 대부분 다른 거 있고 이제 그 망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그 경매 배웠다고 쫓아다니는 애들. 예, 그런데 또 걔네들도 한계가 뭐냐면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경력이 짧아서 주변에 현금 동원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부동산을 막 매입할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 시장은 거의 대개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 아무런 수입 없어도 나름대로 연금도 나오고 뭐 자녀들도 나름대로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기 때문에 폭락론 막 해도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거는 누구들이냐면은 그 이제 사채업자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그 시행이나 뭐나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직격탄을 받은 게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들이죠. 공인중개사들 직격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경매가 많이 나오면은 경매 시장이 막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업체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장사 안 됩니다. 또 이게 부동산 불화가 심해서 1시 8분 시간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33분이나 이야기했네요. 자, 그냥 오늘 일요일이라서 여러분들 그냥 혹시나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